살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들 하시나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 살잖아요. 그럼 정말 어떤 느낌을 받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5명 모여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뿌듯한 느낌 갖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유 오늘 잘했어. 이런 느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과연 언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할 도리 다 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언제 가지시나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확인할 수 없으며 더 못된 인간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 대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지가 말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잘난 척을 하거나 교만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대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알아?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한번 제가 연출을 해볼게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알아? 나는 그런 얘기 듣고는 난 못 참아 나는 도대체.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막 자존심이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그 사람만 몰라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렇게 자존심 굽어가면서 왜 이렇게 승질을 부리면서 말해. 우리 이런 식으로 다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꺾이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내 자존심에 대해서 피력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느냐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모자르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본인은 모를까 알까? 그 당시 감정에 휩싸여서 모를 뿐이지 감정이 싹 가라앉고 웬만한 어른이라면 알아요. 집에 가서 참을걸. 그래갖고 폰만 상했네. 이런 생각을 또 한다니까요. 과연 그렇다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일어날 때 가장 자존감이 쫙 충만했을 때가 뭔지 아세요? 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대화법은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응? 말을 안 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예, 나이가 들수록.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4명과 같이 얘기를 해요. 밥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응? 나이가 조금 어려. 내가 제일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돈도 내가 내야 되고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값이 돈값이거든요.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나만 말을 했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점점 지쳐가겠죠. 그럼 나는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말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만 말했네. 이게 뭐예요? 빈털털이 된 느낌 안 드세요? 이런 느낌 안 받아봤어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빈털털이 된 느낌. 오늘 꼭 손해본 것 같은 느낌. 품격이라고는 영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봐요? 근데 만약에 나는 별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뭐를 했느냐? 이것만 한 거예요. MC만 본 거예요. 너도 말해봐. 너도 말해봐. 그랬구나. 아유, 야, 잘했다. 그 뭐냐 하면은 리액션만 하고 하는 거죠. 그래, 너 여행 갔다 왔어? 얘기 좀 한번 해봐. 아우, 재밌네. 그랬어. 막 이러면서 계속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막 들어주면서 박수 치고 웃고. 원래 리액션이 여러분 아시죠? 입으로 하는 리액션, 눈까지 하는 리액션, 온몸으로 하는 리액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걸 어때요? 이걸 아끼면 사람이 못돼 보이잖아요.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그랬구나, 재밌었겠다.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오면서 돈을 내. 아우, 최고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오면서 잘했다 내가 오늘.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존감 대화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존감 대화법을 자존심 대화법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그러고 막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가 자존감 바닥나고 어른 대접 못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별로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나랑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느냐 하면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점을 진짜 많이 해줘요.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나서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내 얘기를 내 칭찬을 한 10분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 10분만큼 그 친구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되게 흐뭇해. 아우 너무 좋다. 저분한테 저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사람의 피드백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 오늘 진짜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진짜 만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자존감 아닐까요? 나의 자존감? 내가 많이 말하고 가르쳐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기해줬어. 조금 얘기해줬는데 그 친구 말을 많이 들어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가면서 나한테 주는 피드백 있잖아요. 사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먹고 자라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존감은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눈빛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인정해 줬을 때 그래 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사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고 일이 오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방이요. 우린 상대방이 없으면 일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더 나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무엇인가 해줬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피드백을 줘요. 자존감은 피드백을 먹고 살아요. 리액션을 먹고 살아요. 상대방의 리액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무지 행복해할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값 했다는 생각 들겠죠. 내가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매일 갖는 확신?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느낌, 이게 자존감이죠.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성취했을 때, 그죠? 무엇인가 도전해서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걸 넘었을 때도 나는 나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자존감의 섹션이 있는데 그거는 남한테 피드백을 받고 확인받고 커갑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주는 자존감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눈으로 입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계속 키워 나가시려면은 두 번째는 그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걸 먹고 내 자존감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또 나이가 들수록 내 자존감을 키워가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자존감 있는 말을 상대방과 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공부냐 하면요. 진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내 안에서 제조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온몸에서 세포에서 나와서 입은 출구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발음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괜찮아야 입으로 나오는 말이 괜찮잖아요. 이건 결국 출구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존감을 세우는 말, 내 자존감이 넘쳐나는 흐뭇해지는 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대충 들은 말 갖고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입이 내 몸에서 나온 말의 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출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이 다른 사람의 출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건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중에 험한 꼴 당해요. 그 있잖아요. 남한테 들은 말을 옮기는 사람. 최후가 좋은 걸 봤어요? 걔가 뭘 했는지 알아? 어떻게 입에서 걔가 뭘 했는지 알아만 옮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그 생각한 말들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옮기는 거 자체가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남이 한 말 하고 나면 어때요? 내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 몸으로 공부하고 내 눈으로 입으로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남의 자존감도 높이고 내 자존감도 높여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일 먼저 누구 귀에 들어가게요? 내 귀에 제일 먼저 꽂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가르치거나 두 번째 나를 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이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좀 덜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 반비례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칭찬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리액션, 눈과 입으로 주는 모든 리액션과 피드백이 결국은 나에게 자존감으로 형성된다는 거. 또 하나는 공부하지 않고 들은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 공부하시면서 내 몸으로 오래 삭히셔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이야기인 거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입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도 하고 입으로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뭔가 잃지 마시고 많이 얻으시고 많이 풍요로운 내 자존감을 살리는 대화 많이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